나 오늘 혼자 있기 싫어. 그녀의 향기가 제 코끝을 스쳤습니다. 제 가슴이 젊은 날처럼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근처에 잘 곳이 있을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김대수입니다. 59이고 전기기사로 일하며 지방 현장을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의 아파트 공사 현장을 전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승합차에서 내려 창원 아파트 공사 현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장 사무실에 들어서자 중년의 남자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기사님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저번에는 대전에 있었고요. 사실 저는 오랫동안 주말 부부로 살았습니다. 아내와 딸은 서울에 두고 저 혼자 지방 현장을 떠돌아다니며 돈을 벌었죠. 가족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거리감이 우리 가족을 갈라놓았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아내는 혼자 딸을 키우며 고생했다고 했고, 저는 가족을 위해 돈을 벌려고 애썼다고 했지만 결국 서로의 마음은 평행선을 그었습니다. 이제는 혼자입니다. 59의 나이에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인생이 되었죠. 점심시간이 되어 현장 인부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대부분 저와 비슷한 연배의 중년 남자들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은 언제나 이런 풍경입니다. 각자의 사연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기사님 커피나 한잔 하실래요? 제가 좋은 데를 알거든요. 이 소장의 제안에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보세요, 정숙 씨. 커피 2잔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무실로 가져다 주세요. 전화를 끄는 이 소장의 얼굴에 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때는 그 웃음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단순히 친절한 소장님이라고 생각했죠. 기사님, 이 다방 아줌마가 좀 특별해요. 아주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죠. 그의 말에 약간의 의구심이 들었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커피 주문하신 분 계세요? 저는 고개를 들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커피를 들고 들어온 여자는 다름 아닌 대학 동기였던 한석의 아내였죠. 제 입에서 저절로 말이 나왔습니다. 아니, 재수 씨. 아니, 정숙 씨. 정숙도 저를 보고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20년도 넘게 보지 못했던 얼굴이었는데 순간적으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소장이 흥미롭다는 듯이 우리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아, 두 분이 아는 사이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정숙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대략 짐작이 됐거든요. 이 소장의 말투와 표정, 그리고 다방 아줌마라는 말에서 느껴지는 묘한 뉘앙스. 모든 것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아니요, 모르는 분입니다. 그냥 어디서 본 것 같아서요. 재빨리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숙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커피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때 이 소장이 정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숙 씨, 잠깐만요. 우리 기사님 처음 오신 분이니까 좀 친절하게 해드려요. 이 소장의 손이 정숙의 허리로 내려갔습니다. 정숙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한석은 대학 때 친한 친구였습니다. 함께 술도 마시고 고민도 나누던 사이였죠. 졸업 후에는 연락이 뜸해졌지만 가끔 안부는 물어보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석을 본 것은 10년 전쯤이었는데 그때 정숙과 함께 있었습니다. 한석은 자영업을 한다고 했고 정숙은 여전히 예쁘고 단정했었죠. 그런데 지금 정숙의 모습은 그때와 많이 달랐습니다. 얼굴에는 피로의 흔적이 역력했고 옷차림도 화려했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소장님, 저 이분과 좀 얘기할 게 있는데 혹시 자리를 좀 비워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이 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기사님 성격도 급하시네. 혼자 먹게요. 좋은 시간 되십시오. 그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사무실에 저와 정숙이만 남았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수 씨,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일 때문에 왔어요. 전기기사 하고 있거든요. 정숙 씨는 어떻게 여기에?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석이가 7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석이 죽었다니. 그 밝고 긍정적이던 친구가. 사업 실패하고 스트레스 받다가 심장마비로 빚만 잔뜩 남기고 갔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처음에는 마트에서 일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일을 시작했어요. 한석의 아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정숙 씨 힘들었겠어요. 뭐 어쩔 수 없죠. 살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대수 씨 부인은 잘 계시고요. 저도 재작년에 이혼했어요. 지방 다니느라 가정을 소홀히 했나 봐요. 두 사람 모두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상처와 외로움을 안고 말이죠. 정숙 씨, 저 당분간 여기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시간 되면 밥이나 한번 드실까요? 정숙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우리 옛날 친구잖아요. 그렇게 저희는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금요일 저녁 약속을 잡았죠. 금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작업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 샤워를 했습니다. 왠지 마음이 설렜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숙과 만날 생각을 하니 긴장이 됐습니다. 대학 동기의 아내를 만나는 건데 이상한 마음을 품으며 난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창원 시내 한 식당 앞에서 정숙을 기다렸습니다. 평일 저녁이라 거리에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대수 씨 기다리셨어요? 뒤에서 정숙이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단정한 블라우스와 치마 차림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 오히려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식당 안쪽 조용한 자리에 앉아 이런저런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대수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한 10년 전쯤 되나요? 서울 명동에서 우연히 만났잖아요. 그때 한석이랑 같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때 한석이가 새 사업 시작한다고 신이 나 있었는데. 정숙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사업이 잘못된 거예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이 잘 됐다고 했습니다. 몇 년간은 정말 좋았죠. 아파트도 사고 차도 바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문제였습니다.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경기가 나빠지면서 모든 게 망했다고 했습니다. 한석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술만 마셨다고. 음식이 나왔지만 정숙은 젓가락을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내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가정이 어려울 때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거든요. 그래서 지금 혼자 사세요? 네. 원룸에 살고 있어요. 아이들은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동안 정말 고생했겠어요. 술을 시켰습니다. 소주 한 병이 금세 비었죠. 술이 들어가자 대화가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대학 시절 얘기, 한석이와의 추억, 지난 세월의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대수 씨, 저 너무 부끄러워요. 취기가 오른 정숙이 말했습니다. 뭐가 부끄러워요? 제가 지금 하는 일 말이에요. 대수 씨 다 알잖아요. 저는 정숙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정숙 씨, 부끄러워할 일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요. 그래도 저도 별거 아니에요. 전기기사가 뭐 대단한 일이에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거죠. 정숙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진심이 전해졌는지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우리는 계속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의 외로움과 상처에 대해서도 털어놓았죠. 한석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대학 때도 항상 밝고 긍정적이었잖아요. 마지막까지도 그랬어요. 저한테는 미안하다고만 하더라고요. 시간이 흘러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정숙은 꽤 취한 상태였습니다. 정숙 씨, 집에 어떻게 가요? 택시 타고 가면 돼요. 제가 택시 잡아드릴게요. 대수 씨, 저 오늘 혼자 있기 싫어요. 제 가슴이 젊은 날처럼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게 맞는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우리 모두 외로운 중년이라는 사실, 하룻밤의 위로가 두 사람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 그 생각은 용기를 주었습니다. 근처에 잘 곳이 있을 거야.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음 낮았습니다. 술집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밤 공기가 우리를 감쌌습니다. 은숙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고 저는 망설임 없이 제 재킷을 그녀의 어깨에 둘렀습니다. 그녀의 향기가 제 코끝을 스쳤습니다. 오래된 향수 냄새와 함께 그녀만의 채취가 묘하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숙소로 향하는 길에 많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가끔 손등이 스치기도 했고 시선이 마주치면 어색하게 웃기도 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순간이 현실이 되어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샤워할래? 제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그래, 정숙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이 욕실로 들어간 후 저는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물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욕실 문이 열리고 은숙이 나왔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가운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나이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을 흘렸고 얼굴에서는 화장기가 지워져 더욱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빛났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야. 정숙의 말에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욕실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으며 제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욕실에서 나왔을 때 은숙은 침대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희미한 조명 아래 그녀의 실루엣은 젊은 날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채 더욱 성숙한 매력으로 빛났습니다. 와서 앉아. 은숙이 침대 한쪽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괜찮아. 제가 물었습니다. 응, 그녀의 짧은 대답과 함께 우리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첫 키스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악기를 다시 연주하는 것처럼 서툴렀지만 곧 우리는 잊고 있던 리듬을 되찾았습니다. 정숙의 입술은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그녀의 숨결에서는 위스키 향과 함께 그녀만의 향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리며 우리는 다시 한번 청춘의 열정을 느꼈습니다. 서로의 몸을 탐험하듯 어루만지며 잊고 있던 감각을 하나씩 깨워나갔습니다. 정숙의 아름다운 소리는 제 귓가에 음악처럼 울렸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을 다시 찾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랑을 나눈 후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감사와 위로,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온기를 느끼며 잠이 들었습니다. 정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향기와 그녀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저를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이 먼저 깼습니다. 그녀가 일어나 앉는 소리에 저도 잠에서 깼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 그녀의 머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근처 김밥집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김밥이었지만 맛있게 느껴졌죠. 사실 저는 깊은 관계로 발전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오랜 친구의 아내를 도와준다는 마음이었죠. 한석이에 대한 의리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정숙이 자주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웠습니다. 혼자 지내는 저에게 누군가의 관심이 고마웠거든요. 하지만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수 씨,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대수 씨, 뭐 하세요? 대수 씨, 보고 싶어요. 매일 오는 문자와 전화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정숙이 저를 좋아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물론 나쁘지 않았습니다. 59의 나이에 누군가가 저를 좋아해 준다는 것은 분명 기분 좋은 일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냥 가끔 만나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정숙은 더 깊은 관계를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창원에 있는 동안 일주일에 2~3번은 만났습니다. 식사도 하고 가끔 숙소에 가기도 했죠. 하지만 저에게는 그냥 외로움을 달래는 정도였습니다. 한석이의 아내라는 생각도 있었고 무엇보다 진지한 관계로 발전시킬 마음은 없었거든요. 어느 날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정숙 씨, 저 다음 달에 삼천포로 발령 나요. 삼천포요? 언제요? 다음 주 말쯤 떠날 예정이에요. 정숙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수 씨, 저도 따라가면 안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숙이와 함께 가는 것이 좋을까? 사실 혼자 있는 것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나았습니다. 특히 정숙은 집안일도 잘했고 저를 잘 챙겨줬거든요. 가도 되는데 정숙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요? 우리 사이는 남들에게 비밀로 해야 해요. 그냥 동네 사람들한테는 친구 사이라고 하고요. 저는 아직 공개적인 관계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한석이의 아내라는 생각이 있었고 제 나이에 이런 일이 알려지는 것도 부담스러웠거든요. 알겠어요. 그렇게 하죠. 정숙이는 쉽게 동의했습니다. 아마 저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웠나 봅니다. 그렇게 저는 비밀 친구를 갖게 되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것이죠.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저는 삼천포 발령 준비를 마쳤고 정숙이도 원룸 정리를 끝냈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만나 함께 삼천포로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현장 동료들과 술 한잔하며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한 달 남짓한 시간이었지만 정이 들었던 사람들이었죠. 기사님, 삼천포 가서도 연락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건강하세요. 이 소장도 술잔을 들어 건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말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정숙에 대한 그의 태도를 보며 실망했었거든요. 토요일 아침 창원역에서 정숙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큰 캐리어 하나와 손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녀의 전 재산이었죠. 많이 기다리셨어요? 아니에요. 저도 막 왔어요. 정숙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며칠 전보다 표정이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아마도 저와 함께 새로운 곳으로 간다는 생각에 기대가 컸나 봅니다. 정말 떠나는군요. 네.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승합차에 짐을 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가방들이 우리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정숙이 저에게 갖는 감정과 제가 그녀에게 갖는 감정 사이에는 온도차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고속도로에 오르며 정숙에게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정숙 씨, 우리 약속 기억하시죠? 네. 남들 앞에서는 그냥 친구 사이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서로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말아요. 정숙이 잠시 표정이 어두워졌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대수 씨. 삼천포에 도착한 것은 오후 1시쯤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도시였죠. 공기도 맑고 사람들도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미리 알아본 건물로 향했습니다. 건물주와 계약을 마치고 같은 층에 있는 방 2개를 얻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제가 부담했습니다. 정숙이 미안해했지만 그 정도는 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삼천포 공사 현장에 출근했고
정숙은 근처 마트에서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죠. 저녁이면 함께 식사를 하며 하루 일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소소한 일상이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런 평범한 동반자가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오늘 마트에서 칭찬받았어요. 일을 꼼꼼하게 한다고요? 잘했네요. 정숙 씨는 뭘 해도 잘할 거예요. 고마워요. 용기 내서 여기 온 게 정말 잘한 것 같아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삼천포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인정받았고 정숙이도 마트에서 성실히 일했습니다. 주말이면 바닷가를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몇 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그냥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 사이였고 집에서는 서로를 챙겨주는 동반자였습니다. 가끔 정숙이 저에게 더 깊은 관계를 원한다는 신호를 보내기도 했지만 저는 적당한 선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정숙과 함께 지내는 것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정숙이는 제 말을 잘 들었습니다. 집안일도 척척 해주고 제가 현장에서 돌아오면 따뜻한 밥도 해놓고 기다렸죠. 무엇보다 신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예뻐 보였습니다. 화장을 하지 않은 수수한 모습이 오히려 더 매력적이었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혼자 살 때보다 훨씬 편했습니다. 누군가 집에서 기다려주고 함께 식사하고 가끔은 따뜻한 밤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중년 남자에게는 이 정도면 충분했죠. 어느 토요일 저녁 바닷가 벤치에 앉아 일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죠. 정숙 씨, 네? 우리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여기 온 건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창원에 있었으면 계속 그런 일 했을 텐데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원에서 만났을 때의 정숙과 지금의 정숙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표정도 밝아졌고 자신감도 생겼죠. 오늘도 현장에서 돌아오니 정숙이 저녁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수 씨, 오늘 일은 어떠셨어요? 괜찮았어요. 정숙 씨는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마트에서 일하고 집 청소하고 대수 씨 오기만 기다렸어요. 정숙의 눈빛에서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그런 시선도 나쁘지 않았어요.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거든요. 해가 바다 너머로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고 파도가 해변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정숙이와 저는 창가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대수 씨. 저도 고마워요, 정숙 씨. 늦은 나이에 찾아온 비밀스러운 동반자. 완벽한 사랑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외로운 중년에게는 충분히 소중한 인연이었습니다. 집안일도 해주고 제 말도 잘 듣고 무엇보다 혼자보다는 함께 있는 게 훨씬 나았으니까요. 정숙이 제 팔에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대수 씨, 오늘도 좋은 밤 보내요. 저는 정숙의 어깨를 가볍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정숙이와 좋은 밤을 보내야겠습니다. 행복한 중년 생활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혼자라고 느끼신다면 완벽한 사랑이 아니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보세요. 때로는 그런 소소한 동반자 관계가 더 편안하고 지속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